100년 전통의 진해 경화시장의 점포 소유권을 놓고 창원시와 상인들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정보통신 전문가를 IT 전문가로 육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이 최초로 문을 열었습니다. 취업까지 연계되면서 인력과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이 또 발생한 현수막 훼손을 규탄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의당이 내건 50억 특검 관련 현수막 11개가 사라졌습니다. 창원특별교통수단 운전직 노조가 차별적인 임금제 개선 등을 요구하며 설치한 천막을 22일 자진 철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100년 전통의 창원 진해 경화시장이 시끄럽습니다. 점포 소유권을 놓고 창원시와 상인들 간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부 체납을 받아 창원시 소유라는 행정과 자신들의 사유재산이라는 상인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진해 경화시장에서 50년 넘게 장사를 하고 있는 이동순 씨. 최근 창원시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20년 전 구입한 시장 내 다른 점포를 임대해줬는데 창원시가 불법 재임대라며 사용 허가를 취소한 겁니다. 이 씨는 임대료가 끊기면서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내가 열심히 벌여가지고 한 재산인데 세를 못 맞는 것도 억울하고 세를 안 맞으면 생계가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전부 자식들한테 내 생계를 책임지라 하면 좋다 할 사람 없잖아요. 진해 경화시장은 1955년 진해시에 기부 체납된 땅이기 때문에 창원시 소유입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땅은 기부 체납한 것이지만 점포 소유권까지 넘긴 적이 없다고 반발합니다. 또 지금까지 건물 관리와 수리도 시의 지원 없이 직접 했다고 밝히며 오히려 옛 진해시가 불법 등기까지 해놓고 주인 행세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개인들한테 이 건설회사에서 땅을 매입한 자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몇 번 시도하실라 하다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못한 거예요. 그 서류가 지나고 없어진 거예요. 그 서류에 보면 땅을 매입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개개인이 다 지었고. 창원시는 상인들의 점포 소유권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전 소유자가 없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건물 등기를 하게 된 거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창원지방법원에서 토지 소유자랑 이제 저희랑 소송을 해가지고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된 거기 때문에. 진해 경화시장 상인들은 경상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상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창원시를 상대로 점포 소유권 반환 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한겨울 추위에 떨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진 속 시민들. 그러나 기다리던 버스는 끝내 오지 않습니다. 버스회사가 가스연료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약 2달 동안 운행을 중단해버린 전남 목포시의 모습인데요. 요즘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이동권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인구는 감소하고 버스 이용객도 덩달아 줄면서 버스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를 보전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게 사실입니다. 농어촌은 버스가 다니고 있어도 사정이 열악하긴 마찬가지인데요. 배차된 차량 자체가 적고 노선도 단조로워서 지나치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걸어서 15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읍면 지역이 전국에 2,224곳에 달합니다. 사실상 자가용이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지방 소멸 위기와 맞물린 교통복지 문제. 이제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이 또 발생한 현수막 훼손을 규탄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정의당 경남도당은 난방비 지원 현수막이 사라졌다는 입장을 밝힌 지 2주 만에 또 50억 클럽 특검 현수막 11개가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연이은 현수막 철거는 명백한 정치적 의도와 배후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수막 훼손은 시민들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정치 폭력인 만큼 수사기관에 보다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정의당 경남도당은 경남경찰청에 관련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창원 중부경찰서는 정의당 경남도당의 정책 홍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했습니다. 예약 사이트, 웹페이지, 많은 스마트 시스템. 이제는 실생활은 물론 기업에서도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런 프로그램 전문 개발자가 지역에서 많이 필요하지만 실상은 깊이 있는 교육을 받는 것조차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IT 전문가를 키우는 경남 울산 지역 최초의 코딩 아카데미가 문을 열었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팀별 과제가 진행 중인 강의 시간. 임포트 쪽에다가 임플리먼트 액션. 이 사람은 B1, B2가 버튼인 것 같은데 여기 뭐래? 구상한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해 아이디어가 더해지자 암호 같은 수식이 체크인 프로그램으로 틀을 갖춥니다. 나이도 전공도 다른 이들이 이런 실력을 갖춘 건 불과 3개월 만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지역에서 받게 되면서입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도 매일 하다 보고 매일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지역 혁신 프로그램이니까 그래도 지역에 이바지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준급 코딩 교육을 찾아 수도권으로 향했던 청년을 위한 교육기관이 창원대에 문을 열었습니다. 교육기간은 11개월, 5달의 강의 뒤엔 기업 프로젝트가 진행돼 취업까지 연계됩니다. 대학 2, 3년 과정에 깊이 있는 교육을 위해 강사와 멘토는 기본, 훈련 지원금도 있습니다.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다 보니 하루 8시간씩 날마다 이어지는 강행군에도 지난해 10월 강의를 시작한 뒤 한 명의 낙오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무를 갖춘 지역 인재 교육 소식에 ICT 전문 인력을 찾기 어려웠던 기업들의 기대도 높습니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완성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절감이 되고 회사의 역량을 높이는 데도 많은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지역 인재 육성에 나선 코딩 아카데미 코드하우스는 이제 지역 산업 변화까지 꿈꾸고 있습니다. IT 인력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생태계를 좀 구성을 하고 싶어요. 수도권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도 하겠지만 또 이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또다시 강사가 되고 크루가 돼서 이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 생각한 코드로 지역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지역 전문가들의 전성시대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2주 전 튀르키예 시리아에서 강진이 발생하며 4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후 전국적으로 튀르키예를 향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부 경남에서도 구호 물품과 성금이 모이고 있습니다. 조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불을 압축팩에 넣어 부피를 줄이고 상자에 차곡차곡 담습니다. 진주에서 튀르키예로 보내질 구호 물품입니다. 지난 14일부터 진주 시민을 대상으로 구호 물품 접수를 진행해 현재까지 20kg짜리 박스 352개가 모였습니다. 터키에서 옛날에 우리 6.25 때 우리나라 많이 지원해 줬다는 거 거기에 또 보답도 있고. 읍면사무소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받은 물품들. 물품을 포장하고 발송하는 건 지역 사회단체 몫입니다. 민간 차원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딱 고심을 했어요. 그래 고심한 끝에 우리가 우리 구호 물품을 모집하여 현지로 발송을 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시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주일 동안 진주에서 접수된 물품을 살펴보면
겨울 의류가 205박스로 가장 많이 들어왔고 침낭과 이불 32박스와 세정용품 17박스 등이 접수됐습니다.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지정한 긴급 구호 물품으로 이재민들이 가장 필요로 한다고 알려진 구호품입니다. 이 물품들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발송되기 시작했으며 첫날 79박스가 튀르키예로 보내졌습니다. 특히 새 제품이나 사용감이 적고 깨끗한 물품 위주로 기부받는데 제한 물품도 있습니다. 스팸이나 초코파이는 저희들이 구호품으로서 받지 못하고요. 중고품을 주로 받지 않는 것은 바이러스나 위생상. 앞서 진주시가 긴급 구호 성금 10만 달러, 한화로 1억 2,800여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고 한 익명의 기부자는 지진 피해민을 위해 써달라며 5만 원권 지폐 10장을 한약 봉지에 담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3억 원을 기부했으며 남해와 하동 등 군 지역에서도 여러 기업과 개인이 지진 피해 성금과 물품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에서 튀르키예까지 10,000km 넘게 떨어진 곳으로 보내지는 온정의 손길. 이번 기부는 오는 28일까지 가능합니다. SCS 조사입니다. 창원특별교통수단 운전직 노조가 차별적인 임금제 개선 등을 요구하며 설치한 천막을 22일 자진 철거했습니다. 노조는 그동안 창원시의 책임 있는 대화와 관리 감독을 요구했지만 강제 철거라는 답으로 되돌아왔다고 분노했습니다. 또 행정 대집행에 앞서 자진 철거를 하지만 창원시의 자세를 지켜본 뒤 다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창원시는 시부지 무단 점용 등을 이유로 행정 대집행을 예고했지만 노조의 자진 철거로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과 전라북도 교육청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22일 전북도 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국과장, 지역교육장, 직속기관장 등 40명으로 구성된 탐방단이 경남도 교육청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는 서 교육감이 미래교육 등 주요 정책을 공유하자고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에게 제안하면서 성사됐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정책 설명회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보급, 미래교육원 설립 등에 관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또 3월에 개교하는 경남 온라인 학교와 미래교육원에 대한 내용도 전했습니다. 이날 오후 전북도 교육청은 거점 통합 돌봄센터와 마산 지혜바다 도서관 등 교육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박정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환영 인사에서 경남과 전북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더욱 발전적인 정책 추진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함께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거석 전북도 교육감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NH농협은행 경남본부가 경상남도 장학회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2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20일 경남도청에서 김주양 농협중앙회 경남본부장, 조근수 NH농협은행 경남본부장, 최말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기탁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NH농협은행 경남본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모두 12억 원의 장학금을 경남도에 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앞서 NH농협은행 경남본부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6억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경남과 대구 지역 환경단체가 낙동강유역 환경청이 무분별하게 국가하천 조명을 허가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22일 오전 경남의 낙동강 네트워크와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 공동대책위원회는 낙동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최근 국가하천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파크 골프장에 대해 하천 조명 허가를 책임지고 있는 낙동강청이 무분별하게 허가를 남발해 생태계가 급격히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필요한 곳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제방을 쌓고 생태 민감 지역에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는 등 하천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개발이 아닌 생태 보전이라는 공존의 길 중심에 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